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경기도 안성에서 연락 오신 분께 방문해서 치매보험을 청약해드리고 복귀를 했습니다. 이분은 본인 치매보험이 아니고 어머님 치매보험 가입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만나 뵌 분인데, 거의 대부분 사실 여성분들이나 따님들이 많이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하고 이제 아드님들은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매보험 설명을 드리고 청약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보험들까지 이제 한번 리뷰해드리고, 타사보험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가입한 건 아니지만 리뷰해드리고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확인시켜드리고 앞으로 보험금 청구까지 같이 해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단 증권 나오면 한 번 더 들고 찾아가서 리뷰해드리겠지만, 복귀하는 길에 커피도 주시고 초콜릿도 주시고 굉장히 기분 좋은 상담도 했고요. 다음에 식사도 한번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마음이, 저도 되게 뿌듯했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한 번 더 생긴 그런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오늘 복귀해서 오늘 있었던 상담들 한번 기록을 하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여러분들과 또 다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서 또 앉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주식시장은 반드시 상승한다. 우상향이다. 무슨 소리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나 직업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공부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있고,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획일화시켜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주식시장은 후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너무 분석적으로 세부적으로 다가가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어떤 기업을 사야 하나? 어떤 종목을 사야 하지? 퍼나 PBR, PCR, PSR, ROE, 또는 우리가 보조지표로 MACD라든지 볼린저 밴드 이런 거를 공부하고 그런 거 공부하고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투자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 투기와 근접하게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거지만 이게 핵심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공부할 게 아니라 다른 쪽, 좀 더 단순화시켜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주식 관련 서적에서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퍼나 PBR, PCR, PSR 이런 보조 지표들,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만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고, 시장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에서 설명한 서적은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글자를 좀 키울게요. 시장을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주식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부터 고쳐야 돼요. 큰 틀을 바라보면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우리만치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주식시장은 반드시 우상향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제일 큰 전제예요. 대전제. 반드시 상승한다. 반드시 상승한다. 투자하실 건가요? 하셔야죠. 반드시 상승하니까.
그쵸? 이게 큰 전제예요. 근데 만약에 이 대전제가 여러분들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우리는 그에 맞는 투자법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너무너무 단순한 말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반드시 우상향한답니다. 그러면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맞는 투자법이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왜 오르는지. 일단 그 이유부터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 올려드린 적이 있지만 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식시장은 반드시 우상향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라의 경제는 반드시 플러스 성장합니다. 우리나라 경기 정말 너무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2.6%, 2.7%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국은 거의 4%대, 중국이나 베트남은 6%, 7%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의 성장은 단리로 성장하나요? 복리로 성장하나요? 복리로 성장을 합니다. 해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물가는 항상 오릅니다. 자, 물가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 휴대폰이 여러분들 갤럭시 S8인데 100만원이라고 칠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휴대폰을 가지고 싶어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더 좋은 게 있겠죠.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이 꼭 필요하진 않아. 가지고 싶어요. 근데 내년 1월 1일에 80만원 한답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최신 기종이 60만원 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금 당장 사실 건가요? 아니겠죠. 기다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오르지 않고 떨어지면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시장 경제가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가는 오릅니다. 반드시. 물가가 어떻게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복리 2에서 3% 정도 우리나라 상승하고 있어요. 물가도 복리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번, 2번 요 두 가지에서 도출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은행에 장기 투자하는 게 적합하지 않은 이유예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 게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 채널에서 강조하는 게 있죠. 바로 은퇴 그리고 노후입니다. 또는 이제 아직 젊으신 분들은 결혼자금 또는 자녀 학자금이 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뭐 아니면 내 집 마련이 될 수도 있고 내 좋은 드림카,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투자 목적도 있겠죠. 어쨌든 장기 투자에는 은행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은행은 단리거든요. 그리고 이자가 지금 1.9% 정도밖에 안 되죠. 복리도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는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게 짜장면이에요. 이 짜장면이 30년 전에 얼마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500원입니다. 500원. 그리고 지금 5,000원이에요. 자, 항상 제가 상담을 할 때 이것도 직접 네이버로 계산기 쳐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드리는데 이 실제로 500원이었던 짜장면을 이 500원이라는 돈, 500원이라고 칠게요. 이 500원이라는 돈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30년 동안 10%의 이자를 줘도 지금 5,000원짜리 짜장면을 못 사 먹어요. 얼마냐면 1,790원밖에 안 나옵니다. 1,7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1,770원 나오겠네요. 1,770원밖에 안 돼요. 10% 이자 하나 줬는데. 이게 단리와 복리의 차이입니다. 30년 전에 짜장면이 500원이었고
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140원밖에 안 했어요.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지금은 1,300원 정도 하죠.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은행은 장기적인 투자 목적이 안 맞아요. 자,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주가가 반드시 상승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돈은 반드시 큰 기업에 투자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된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이유예요. 자,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이유. 제가 짜장면이랑 버스 요금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농심 라면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라면이 예전에 100원이었어요. 1년에 10억 개가 팔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100원짜리가 10억 개 팔렸을 때 매출과 순수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서 현재 주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100원일 때 만원이라고 단순 생각해 볼게요. 한 주에. 농심이. 근데 지금 한 개에 1,000원이에요. 그리고 라면은 똑같이 팔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이 10억 개가 팔려요. 근데 한 개 단가가 10배가 올랐죠. 그러면 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매출도 10배 올랐고 순이익도 10배가 올랐을 거예요. 단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도 10배가 올랐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매출이 늘었으니까 화폐 가치가 바뀌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느낌 조금 오시죠? 자, 그런데 한 개 종목에만 투자하면 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식시장은 반드시 우상향이다. 그러면 우리는 농심이 아니라 그 지수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법을 찾는 겁니다. 이 세 개가 주식의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이유예요. 이거를 증명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요것도 컨텐츠에 올려놨었는데 어떤 분이시냐면 1998년도였어요. 이때 빌버거라는 뮤추얼 펀드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이분께서 미국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때 다우 지수가 4,500포인트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강연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45년 뒤 2040년이죠. 2040년도에 다우지수가 11만 7천이 갈 거라고 공언을 해버립니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실제로. 다음날 기사도 미쳤다라고 밖에 얘기가 안 나왔죠. 지수가 2배 오르는 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거는 2배가 아니죠. 20배가 넘는 거의 30배에 근접한 이익입니다. 다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자, 지금 몇 년도죠? 2019년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 지났어요. 지금 제가 보진 않았는데 지금 미국 다우지수가 12만 6천 포인트 정도가 돼요. 몇 배 올랐죠? 몇 배 올랐죠? 계산이 안 되네. 지금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헛소리를 했네요. 지금 다우가 26,000포인트죠. 26,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5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절반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5배 올랐죠. 자, 근데 절반 정도 더 지나면 또 5배 정도만 오르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거의 근접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웃긴 게 이 빌버거라는 사람은 2000년도에 있었던 닷컴 버블도 예상을 못했고요. 2008년도에 있었던 리먼 사태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도 예상 못했고 9.11 테러도 예상 못했어요. 브렉시트도 예상 못했고요. 미중 무역 갈등도 예상 못했어요. 그렇게 폭락할 건 예상 못했지만 결국에는 가치는 인플레이션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물가 성장률, 그리고 돈은 큰 기업에 투자가 된다.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이 제시한 근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죠. 여기 말도 안 되는 지수였을 때 500도 채 안 됐다가 지금은 2000을 뚫어냈습니다. 굉장히 힘든 구간. 요때가 IMF예요. 잘 안 보이시죠? 요때가 IMF예요. 요때가 미국의 닷컴 버블이 있을 때 우리도 같이 폭락을 했고요. 2008년도에 이렇게 2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기 행보를 하다가 지금 요 구간이에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딱 10년 전에 요때 1년 만에 굉장히 폭락을 하고 9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고 이 상승을 했을 때 요때 900포인트 때 코스피 퍼와 PBR이랑 2019년 1월 올해 초죠. 2000포인트에 닿았을 때 코스피가 2000일 때와 지수가 완전 똑같습니다. 수준이 퍼와 PBR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10년 동안 지수는 900에서 2000으로 상승했는데 지금 굉장히 똑같은 싼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지수는 2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반드시 이렇게 출렁거리지만 반드시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싼 구간이에요. 물론 대외적인 이유로 더 싸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마이너스에 집중하지 마시고 세일된 가격으로 계속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땡큐인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상승하고 날아가면 내가 못 잡잖아요. 잡는다고 하더라도 겨우 이제 한 번, 두 번 50만원, 100만원 낸 걸로 상승하면 1000% 수익 나도 짜증나죠. 100만원밖에 아직 투입 못했는데 이게 1000만원, 5천만원, 1억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50% 오르는 게 낫지. 100만원 내고 1000% 오르는 게 무슨 소용인가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반드시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맞는 투자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투자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에서 주식시장이 반드시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한 개 종목, 두 개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떤 투자법? 어떤 투자법이 유효하냐면 첫 번째,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 다시 볼게요. 제가 만약에 장기 투자를 안 했으면 1년 뒤, 2년 뒤에 돈을 쓸 목적이었으면 제가 요때 만약에 투자를 시작했다 칠게요. 2006년도나 2005년도에. 그러면 저는 이 구간을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반드시 오를 줄 알았지만 나는 돈을 요때쯤 써야 되거든. 근데 내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어떻게 알아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상승하는 걸 알지만 내가 당장 써야 될 거는 1년 뒤인데 요 구간을 못 버틴단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하다가 내가 지금 만약에 2019년이죠. 장기 투자하다가 내가 2022년도쯤에는 집을 사야 돼. 자, 그러면 점점 현금 비중을 늘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달러나 금이나 채권의 비중 또는 현금의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건은 장기 투자입니다. 지수를 추종하려면 반드시 우상향하는 지수를 추종하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여유자금이죠. 여윳돈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하락했을 때 그 심리 싸움, 멘탈이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수를 추종할 수 있도록 아무리 주식시장이 우상향이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몇 개 종목에만 집중 투자를 하면 그건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장기적으로 가도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수를 추종할 수 있도록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산 투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목의 분산입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한두 개 종목, 두세 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최소 10개, 20개 또는 그 이상의 종목을 보유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등비율이란 말이 좀 웃긴데 같은 비율로 투입을 해야 돼요. 내 총 투입금이 만약에 1억이다 또는 1000만원이다. 10개 종목을 사요. 그러면 100만원씩 10개를 사는 거예요. 현금 비중 일단 생각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10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10개 종목을 샀다. 그러면 아무리 너무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어도 그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실력이 좀 더 상승했을 때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같은 비율, 요게 첫 번째 분산 투자의 의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의 분산의 의미가 또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분할 매수하라는 거예요. 한 방에 그 종목을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아까 총 1000만원을 투입을 해. 근데 한 종목에 100만원 10개 종목을 가져가고 한 종목에 100만원씩 담는다고 치면 그 100만원을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20만원씩 5번을 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간의 분산의 의미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가치 투자해야 됩니다. 요 네 가지 원칙, 이건 기본 원칙이에요. 요거만 지키면 반드시 상승하는 주식시장의 무임승차에서 여러분도 은행보다 훨씬 나은 복리 이익을 화폐 가치에 따라서 반드시 볼 수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자, 여기서 말한 가치 투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제일 최근 영상에 제가 악재를 사라 그랬잖아요. 주식시장이 막 상승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어요. 항상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아, 그때 쌀 때, 그때 투자할 걸. 중국 저번에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금이 지금 17만원일 때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막상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또 무서워서 투자를 못할 거예요. 왜냐면 악재가 쏟아지거든. 트럼프가 또 중국에 관세를 부여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해소될 거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가치투자, 시장에 대해서 가치투자를 말하는 거는 저렴할 때, 저평가 구간일 때 관심을 가져서 점점 분산으로 담아나가. 아까 시간의 분산 말씀하셨죠? 조금씩 담아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저렴한 구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 정말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조금씩 담아나가시면 반드시 2020년, 2021년, 2025년, 2030년에는 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코스피가 2009년에 바닥 찍었을 때 900이었고 10년 뒤인 지금 2100입니다. 10년 뒤인 2029년에 코스피 지수가 여러분들 물론 그때도 굉장히 많이 출렁출렁 거린 상태에서 최종 지점이 2030년도 5월 12일 날에 도달을 할 거예요. 10년 뒤에. 자, 그러면 지금 2100인데 10년 뒤에는 몇일까요? 2009년도엔 900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2009년도 그 바닥이었을 때랑 비슷한 수준이래요. 자, 그러면
2029년에는 코스피가 몇일까요? 3천일까요? 4천일까요? 은행보다 반드시 좋은 수익이 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시장을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보고 그 이후에 실력이 조금 쌓이면 굉장히 적은 여유 자금으로 재미있게 분석해서 집중 투자를 일부 종목에 할 수 있는, 그러면 조금 더 내 은퇴 이후에 내가 모아놓은 퇴직금 또는 모아놓은 이 기본 자금으로 1억 또는 2억, 많게는 5억, 10억으로 내 노후를 금융소득으로만 안락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그 베이스, 기본을 다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보세요. 워렌 버핏이 말하고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존 리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평선 자기는 본 적도 없다. 그냥 저렴한 종목을, 싼 종목을 찾아서 투입하고 놔두면 상승한다. 이거는 그분도 당연히 굉장히 기술적인 걸 아시겠죠. 근데 시장을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보시는 거를 우리한테 공유하고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 당연히 저축하듯이 주식으로 너무너무 당연하듯이 저축을 해나가시면, 분산해서 장기적으로 여윳돈으로 같이 투자하시면 반드시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힘드네요.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혼자 어렵게 한 것 같아서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전달이 됐으면 그러면 정말 다행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보장 공백 없이 완납에 초점을 맞춘 유지 가능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 펀드 관리, 주식 강의까지 해드리니까 타 설계사와 비교를 위한 견적 문의는 자제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저에게 관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만 문의 주시면 오늘처럼 기분 좋게 상담하고 유튜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